날개 달린 원숭이의 왕이 도로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과거 우리는 자유민이었고 큰 숲에서 행복하게 살았고 아무도 주인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즈가 이 땅에 오기 이전의 말이죠. 누가 떠오르시나요? 많은 이들이 이 원숭이들을 인디언이라 불렀던 아메리칸 원주민들의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신다면 오즈의 마법사에 숨겨진 정치적 사회적 메시지들에 주목해 볼 만합니다. 도로시는, 허수아비는, 양철 나무꾼은, 겁쟁이 사자는, 그리고 그들이 함께 걸어간 노란 벽돌길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노란 벽돌길에 숨겨진 메시지가 비트코인과도 연결된다면 믿을 수 있으신가요? 길과 바다의 이야기 도로시,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도로시는 왜 하필이면 노란 벽돌길을 걸었을까입니다. 팝 역사를 대표하는 명곡 엘튼 존의 굿바이 옐로우 브릭 로드는 오즈의 마법사를 모티브로 만들어졌습니다. 옐로우 브릭 로드는 마법 같은 성공이 보장된 길을 의미했고요. 노래의 주인공은 성공이 보장된 길과 작별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노래하죠. 그런데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노란 벽돌길은 그저 성공 정도로 인식할 단순한 상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미국 작가 라이먼 프랭크 바움은 1900년 오즈의 마법사를 내놓는데요. 작품이 집필되던 1890년대는 근본위와 음본위에 대한 논쟁으로 미국 동부와 서부가 심각한 갈등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본위, 골드 스탠다드는 경제 용어인데요. 한 국가가 화폐를 찍어낼 때 중앙은행에 비축해둔 금의 가치만큼을 화폐로 발행해서 시장에 유통시키는 제도입니다. 원래 미국에서는 금괴와 은괴로 모두 화폐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금과 은을 직접 녹여 동전을 만들거나 금괴, 은괴의 보유 가치만큼 달러 지폐를 찍어낼 수 있었죠. 그런데 1800년대 중반 미국 경제는 두 번의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첫 번째는 49ers라는 용어를 탄생시킨 1849년의 캘리포니아 골드러시였죠. 당시 금과 은의 가치 차이는 1대 16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은괴 16개가 금괴 1개를 대체했는데요. 골드러시로 금의 채굴량이 늘어나면서 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큰 변화는 1860년대에 치러진 남북전쟁입니다. 남북전쟁 당시 링컨 대통령은 혁신적인 경제적 조치를 통해 승리의 기틀을 마련했는데요. 우선 은행에 있는 모든 금을 정부 산하로 끌어옵니다. 대량의 금을 확보한 북부는 유럽과 안정적 거래를 이어나갔고 금을 확보하지 못한 남부는 물물 교환으로 군수물자를 조달했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북부의 승리를 금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북부의 승리 요인으로 꼽히는 또 하나의 경제 혁신으로 미국 최초의 법정 화폐, 그린백이 꼽힙니다. 전쟁으로 인한 극단적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금괴, 은괴와 상관없이 재무부에서 지폐를 마구 찍어낸 것인데요. 엄청나게 발행된 그린백 화폐가 금을 대체하면서 전쟁으로 인한 자금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해버립니다. 군수, 철도, 도로 등의 사업이 전쟁 중임에도 원활하게 돌아갔고 그린백 화폐 역시 전쟁 승리의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린백은 경제적으로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금으로 바꿀 수 없는 돈이 시중에 너무 많이 풀려버린 거죠. 그린백 발행으로 역시나 금의 가치는 떨어지고 맙니다. 링컨이 계속 그린백을 찍어내다 암살당했다는 설이 있기도 한데요. 금을 모으며 권력을 누렸던 동부의 자본가들은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결국 1873년 은을 빼고 금만으로 화폐를 만드는 4차 화폐 주조법을 통과시킵니다. 더 이상 은은 돈이 될 수 없었죠. 서부의 노동자들과 농민들에게는 날벼락이었습니다. 당시 서부의 경제는 네바다주의 은광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금을 착실히 쌓아둔 뉴욕 중심의 금융가와 상황이 달랐죠. 은을 제외하고 한정된 금의 양만큼만 달러를 찍어낼 수 있게 되면서 시중에 통용되는 달러의 양도 크게 줄어들었고 이후 20년 넘게 대불황과 심각한 디플레이션이 이어집니다. 물가가 하락하면서 돈의 가치가 상승했고 돈을 빌려준 은행과 자본가들은 엄청난 이득을 누렸는데요. 높은 이자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은 돈을 빌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결국 서부 농민들로부터 저항이 시작되었고 임금 감소와 실직에 직면한 서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미국은 다시 한번 국가 분열의 사태를 맞이하고 맙니다.
이들은 금으로 제한된 화폐에 다시 은을 추가해달라며 투쟁했는데요. 이들의 사회운동은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로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요즘은 정치적 인기 영합주의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고 있지만 당시 포퓰리즘은 기득권 엘리트층에 맞서는 민중의 목소리를 뜻했습니다. 남북전쟁 이후 미국의 번영은 소수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북부, 동부의 산업과 금융이 번영을 누리는 동안 중서부와 남부의 농민들은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는데요. 포퓰리스트 무브먼트를 통해 정치 영역으로 투쟁을 확대합니다. 농민 중심의 제3정당, 피플 파티, 인민당을 창당하고 은을 화폐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연방정부의 은 매입을 통한 양적 완화를 이끌어내고 부의 불균형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의미 있는 변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시 오즈의 마법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작가 라이먼 프랭크 바움은 뉴욕에서 태어났지만 서부로 이주해 언론 활동을 하다가 동화 작가로 변신합니다. 작가 본인은 오즈의 마법사가 그저 순수한 아동 도서라고 밝혔고 순수 동화를 사회적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이 작품의 많은 요소들이 방금 소개해드린 당시의 사회 경제적 문제들과 찰떡같이 맞아떨어집니다. 어떤 부분들이 그러한지 상징들이 맞다 치고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작품의 배경이 되는 곳은 미국의 정중앙에 위치한 캔사스주. 여주인공 도로시는 중립적 위치에 있는 평범한 미국 시민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도로시는 거대한 사이클론에 휩쓸려 버리죠. 사이클론은 주인공의 의지와 상관없이 삶을 위협하는 외부의 힘입니다. 집이 통째로 날아가는 중에도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는 도로시, 고난에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이어가는 강인한 미국 서민들의 모습입니다. 통째로 날아간 도로시의 집은 동쪽 마녀를 깔아뭉개 버립니다. 동쪽 마녀는 먼치킨 나라의 주민들을 괴롭히던 나쁜 마녀였는데요. 동쪽 마녀는 록펠러, 카네기, JP 모건으로 대표되는 동부의 자본가들을, 먼치킨은 이들에게 억압받는 일반 국민들의 모습이었죠. 도로시는 죽은 동쪽 마녀의 신발을 빼서 자신이 신습니다. 영화에서는 루비 구두로 나오는데요. 원작에서는 은색 구두입니다. 동쪽 자본가들에게 빼앗긴 은의 가치를 되찾은 도로시는 금으로 쌓아 올린 번영의 길, 노란 벽돌길을 밟으며 나아가죠. 노란 벽돌길은 금본위제, 은색 구두는 은본위제를 상징하죠. 그녀가 향하는 곳은 위대한 마법사가 있는 워싱턴 DC. 그에게 향하는 길은 험난했지만 도로시의 용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길을 걸으며 함께할 동료들을 만나게 되죠. 정식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똑똑함을 자랑했던 허수아비. 그는 순진하지만 지혜로운 농민들을 상징하고요. 팔다리를 잃고 인간성마저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양철 나무꾼은 성실하고 우직한 노동자들을 상징합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만 정작 싸울 용기가 없는 겁쟁이 사자는 서민들과 뜻을 함께했던 정치인들을 상징하죠. 나약해 보이던 이들은 함께 행진하며 강한 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당도한 에메랄드 시티, 공화당의 링컨이 찍어낸 그린백 화폐를 연상시킵니다. 그곳에서 만난 위대한 마법사의 이름은 오즈였죠. 금과 은을 셀 때 쓰는 무게단위, 온스가 위대한 마법사의 이름입니다. 해답을 줄 것이라 믿었던 위대한 마법사는 자신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주인공들을 다시 위험 속으로 내몹니다. 오즈의 요구대로 죽을 고비를 넘기며 서쪽 마녀를 물리친 도로시. 하지만 주인공들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던 위대한 마법사는 평범한 인간에 불과한 사기꾼이었죠. 오즈는 도로시를 남겨둔 채 열기구를 타고 혼자 떠나버리고 주인공들은 스스로 이미 갖고 있었던 자신들의 가치를 발견하며 꿈꾸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은색 구두를 튕기며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도로시 역시 위대한 통치자가 아닌 자신의 힘으로 소원을 이룰 수 있었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무지개 너머가 아닌 현실 속 본인 스스로에게서 나온다는 교훈을 전해주는 동화. 여러분들의 해석은 어떤가요? 도로시라는 이름으로 채널을 만들면서 프롤로그 삼아 오즈의 마법사 이야기를 풀어봤는데요. 다음 화부터는 본격적으로 길과 바다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길과 바다의 이야기 도로시였습니다.